농지연금으로 농지를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저렴한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에 던지면 이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렴하게 산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농지 경매에 등장하는 물건들은 저렴하기는 한데 다 이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싼 농지는 싼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저렴한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그 저렴한 농지를 비싼 농지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드물죠. 가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사람들이 농지연금으로 던지면 얼마나 나올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과연 내가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져야 하나,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소심해진다고 하나? 많이 망설이죠. 생각만큼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농지 경매나 공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렴하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렴한 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솔직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이 해결에도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맹지 농지를 사서 길을 낸다든지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이미 임야화가 진행된 농지를 밭으로 바꾼다라는 거, 과수원으로 바꾼다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이 비용 대비 이익을 계산하면 농지연금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매력 있게 만드는 사람을 제가 쉽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은 쉽게 하는데요, 접근이 쉽다고 해서 이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1억 정도의 농지를 사면 농지연금 얼마가 나오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1억짜리 농지를 2천에 살 것인지, 아니면 1억짜리 농지를 1억 5천에 살 것인지, 여기서부터가 많이 갈립니다. 생각해보면 농지연금 접근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농지연금 조건 맞춰서 저렴하게 농지 사서 그냥 던지면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농지 매입 비용과 정상적인 농지로 만들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농지연금에서 매달 나오는 그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농지경매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이익을 얻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이익의 방편으로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매로 낙찰했다고 해서 다 이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저는 낫다고 봐요. 저 농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또 어떤 노력을 들여서 정상적인 농지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이익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싼 농지 사서 농지연금 던진다. 아니, 싸다는 것이 저쪽 땅과 이쪽 땅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농지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선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농지가 왜 싸겠어요? 그리고 그런 농지는 일반 매매에서도 비싸요. 농지 경매에서 그런 농지가 나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농지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 농지는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경매에서 이익이 나오는커녕 돈이 묶여요. 가장 최근에 농지경매를 해서 돈이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렴한 농지에 꽂혔기 때문에 손바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버텼다가 농지연금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말은 간단한데 처음부터 농지연금을 던진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니까요. 또 조건과 요건을 맞추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농지를 먼저 만들고 조건과 요건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건과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은 농지에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결국 재다가 끝나는 사람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맡기고 연금 준다더라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지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고,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본인이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본인이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좀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농지경매를 하면 농지연금으로 이익을 뽑을 수 있다, 무조건 농지를 저렴하게만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경험해봤던 사람의 이야기가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그거 안 된다더라, 그거 너무 괜찮은 상품이더라. 본인이 직접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농지경매를 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보지 마세요. 경매로 낙찰했다고 다 이익을 뽑는 것도 아니고요. 농지 저렴하게 샀다고 해서 농지연금으로 무조건 다 그 농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걸린 문제니까 미리 사전 조사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너무 쉽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서 충분히 조율할 것은 조율해보고 지금 자신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